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가 새 단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도 막 여러 원소들의 뭐 생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별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너무 어렵다, 너무 과학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생님도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다 뭐야, 이 뭐 원소가 누구누구를 합쳐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건가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한번 들으세요. 이 이야기 흐름을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주기율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원소들의 어떤 순서랑 걔네들의 뭐 질량이라든지 원소 번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습득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망갈 생각 말고 그냥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5번째 테마죠. 별의 진화에서 형성된 다양한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의 진화와 관련된 어떤 포인트를 같이 정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은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주의 전체 탄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처음에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그 초기 시기에 뭐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그러면서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38만 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전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천방지축 다니다 보니까 이게 빛이 앞으로 직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온도가 충분히 식으면서 전자가 붙잡히게 됐고 그 순간 붙잡히게 된 그 어떤 시점에 이 온 우주 전역으로 빛이 쫙 퍼져나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우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빅뱅을 통해서 초기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소를 구성하는 그런 원자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거는 보통 다 별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지구과학이라는 학문, 과학적으로 이제 별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스스로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진화하는지 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는 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소들이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 원소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종류, 어떤 조건에서 누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 원소는 이 우주 전역에서 어떻게 순환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잠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죠.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여러 항성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전체 우주로 하면 굉장히 많은 항성계들이 있겠죠. 그런 항성계 중에서 우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그 태양계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구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지구가 지금 어떤 원소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적지는 않지만 이건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의 흐름으로 그냥 이해하면서 듣고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내용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듣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끝날 때는 몇 가지 이제 문제풀이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성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면 딱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없고 막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고 더 뭉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름 같은 성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성운들이 뭉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질량을 갖는 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별의 크기에 따라서 태양 정도의 적당한 어떤 조금 작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별들에서는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며,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갖고 있는 별들에서는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얘는 태양보다 매우 무거운 별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별의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얘를 주목해 주세요. 철까지 만들어진다. 굉장히 무거운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진다.
오늘 앞으로 이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 이 온 우주에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런 별이 수명을 다해요. 그러면 나중에 빵! 폭발합니다. 그걸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힘을 받는 과정에서 더 무거운 원소, 여기서 먼저 금 같은 것들, 구리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초신성 폭발로 더 무거운 원소들도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서로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다양한 원소를 만들어내게 될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뭔가 하찮은 느낌을 보이지만 걔들이 모이게 되면, 압축되게 되면은 걔들에서 뭔가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이고 뭉치다 보면은 중심부가 매우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 용어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B는 그럼 수소가 헬륨이 되게 되는 거구나. 핵융합 반응이 만약에 거기서 더 일어나면 어떻게 돼? 별이 진화하면서 내부에선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수소에서 헬륨이 됐다가 헬륨이 또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탄소가 되기도 하고 또 탄소끼리 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산소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무거운 원소로 변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와,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A가 또 얘기하죠. 맞아.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이 있다면 걔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거대한 폭발인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일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별과 행성이 그 물질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재료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우리 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도 다 이 과정에서 온 거야.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니. 그래서 지금 원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물질의 종류들을 만드는데 별의 이 일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의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36쪽이죠. 그래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의 진화 과정은 일단 한번 스토리로 볼게요. 처음 과정입니다.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은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등의 성간 물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흩어져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다. 특히 더 모여있는 곳도 있고 조금 밀도가 낮은 곳도 있고 우주 전체에 퍼져 있긴 하지만 밀도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서로 물질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성운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수소나 헬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서 성운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그 성운들끼리도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계속해서 작용을 합니다. 뭉치면 뭉칠수록 그 힘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 내부에서 중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점점 더 끌어당기게 되고 더 뭉치면 더 끌어당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덩어리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밀도가 점점 더 커진 성운은 중력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으는 힘이 많아졌잖아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졌기 때문에 중력이 이제 작용을 크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바깥층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 안으로 자꾸 끌어당기니까 점점 얘네들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센 힘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때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데 수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안쪽으로 그 물질들이 빡빡하게 모이게 되면서 안쪽 내부의 온도는 점점 답답하고 좁고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힘이 막 발생하고 있으면 굉장히 안쪽은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끌어당기다 보면은 또 계속해서 중력은 더 커지게 되고 중력 수축은 일어나게 되고 안쪽은 점점 뜨거워지고 이런 어떤 혼란의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중력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안쪽은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고, 그게 1000만 켈빈이라는 굉장히 높은 온도를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수소의 이 원자 핵들끼리 융합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점 더 다른 원자 핵들끼리 또 융합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이 됐을 때 성운끼리 조금씩 더 모여요. 그러면서 점점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요. 걔네들끼리 모이게 되면 더 많이 끌어모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그래서 충분한 어떤 덩어리가 이루어졌을 때 걔네들이 서로 당기는 힘, 그리고 안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중력 수축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안쪽이 굉장히 고밀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고온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안쪽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 이상에 도달했을 때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수소의 원자 핵이 융합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음 물질, 뭐가 될까요? 헬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어떤 온도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온도, 1000만 켈빈은 일단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최초로 일어나는 온도 1000만 켈빈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용어가 그 밑에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시별이었잖아요. 원시별에서 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얘 진짜 별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별 중에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결합해서 한 개가 만들어지는 요렇게 얘들끼리 융합하는 반응이잖아요. 핵이 말 그대로 원자핵이 융합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수소의 원자핵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수소의 원자핵은 하나의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4개는 서로 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보통은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텐데 어떻게 묶이게 되는 것일까? 얘네들이 아주 가깝게 서로 막 충돌하다가, 아까 굉장히 높은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 온도에서 막 서로 막 너무 더워 막 이러면서 충돌을 하다가 걔네들끼리 아주 가깝게 모이게 되면은 얘네들끼리 끌어당기는 아주 강한 핵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하나의 원자핵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4개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합쳐졌을 때 질량이 좀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량만큼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점점 더 온도도 올라가고 엄청난 에너지가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주계열성 상태라는 거는 이제 별의 내부 압력차로 발생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인데, 내부 압력 차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아까 계속 중력 수축하고 있다고 했죠? 점점 안쪽으로 쪼그라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쪽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줄어들려고 하는 힘과 밖으로 막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그런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크기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만약에 이 힘겨루기가 만약에 어떤 한쪽에 더 힘이 세지게 된다면 수축하는 힘이 크다. 그럼 점점 수축해서 쪼그라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핵융합해서 밖으로 발산하는 힘이 크다. 그럼 밖으로 막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 힘이 균형을 이뤄서 크기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별의 일상 중에서 주계열성이 굉장히 긴 기간이다. 대부분은 이 주계열성 상태, 이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더 짧은 경향이 있어요. 이 안에서 훨씬 더 이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오히려 수명은 더 짧고요. 질량이 아주 작은, 그래서 태양보다도 질량이 훨씬 작은 그런 그 별들도 있거든요. 그런 별들은 굉장히 수명이 긴 편입니다.
좀 비효율적으로 오래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질량이 큰 애들은 폭발적으로 막 반응이 일어나면서 한 번에 확 불태우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짧은 수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일생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력 수축하는 힘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어떤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주계열성 상태로 우리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철보다는 가벼운 원소. 선생님이 아까 철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어떤 과정으로 생성이 되는 것인가? 자, 일단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아까 선생님이 태양보다도 훨씬 작은 별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걔네들은 뭐 수소나 헬륨이나 뭐 이런 작은 그 가벼운 원소들을 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 정도, 요 정도 크기의 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이 태양 정도의 별은 전체 별들 중에 한 중간 정도 크기, 큰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주 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단 먼저 일어납니다.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하면 얘들이 막 누르는 힘에, 이 중력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안쪽이 막 뜨거워지다가 1000만 켈빈 정도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죠.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더 큰, 더 매우 무거운 별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단 기본 전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모였어? 그럼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 정도 됐어?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하는 반응이죠. 그러면 수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하는 반응이라서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무거운 물질, 헬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좀 구분하세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만들어지는 융합 반응이 아닙니다. 수소의 핵을 이용해서 그걸 융합해서 다른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요. 재료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핵융합 반응으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이 중력 수축과 균형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제 얘가 끝났어. 그럼 소진됐죠? 그럼 중력 수축하는 힘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꾸 누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안쪽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요. 이건 핵융합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중력 수축 때문에 안쪽이 더 모이게 되면서, 더 밀집되게 되면서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까 1000만 켈빈 정도 됐을 때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1억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헬륨의 원자핵끼리 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헬륨의 핵융합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더 무거운 물질, 탄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뭐까지만 만들 수 있다? 탄소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수소 핵융합부터 시작해서 헬륨 만들어졌죠? 그러면 수소가 다 소진됐을 때 온도가 더 올라가면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뭐까지만? 탄소까지만 만들 수 있다. 요거.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 매우 큰 별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우리가 방금 봤던 과정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이제 성간 물질이 뭉쳐서 성운이 되고, 성운이 더 뭉쳐가지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압축 안쪽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수소 핵융합 끝났어. 다 썼어. 그러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럼 안쪽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서 너무 뜨거워. 헬륨 핵융합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아까 탄소가 만들어진다까지, 이거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그런 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이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더 온도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탄소가 핵융합 반응으로 다음 단계의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산소나 네온이나 마그네슘 같은 더 무거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누구의 핵융합으로? 탄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산소 만들어졌죠? 그럼 산소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핵융합 반응으로 황이나 규소 같은 물질들도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규소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면 규소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규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벌써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지금 혼란스럽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정리할게요. 일단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하면 탄소까지. 여기까지 일단 외우세요. 수소, 헬륨, 탄소. 자,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다면 그 이상으로 더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탄소가 핵융합해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산소가 핵융합해서 뭐 규소도 만들어지고 규소가 핵융합해서 철까지 만들어진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다면 탄소가 핵융합해서 그 다음 단계의 물질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 요 정도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래서 탄소가 핵융합 반응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더 만들어지는데 최종적으로 뭉치고 융합이 되면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까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이 생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애들은 핵융합으로는 안 만들어져요. 왜일까?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지려면 철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의 원자핵은 가장 안정한, 그래서 원소들 중에서 철의 원자핵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지금은 이 중력 수축에 대응한 어떤 힘으로 지금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의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철 이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핵융합 반응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철의 원자핵이 너무 안정해.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안 일어나. 그래서 이 별의 내부에서는 아무리 해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거기서 반응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뭐까지 만들어지고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 교재에서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태양 정도인 별은 수소 핵융합해서 헬륨, 헬륨 핵융합해서 탄소. 그럼 지금 여기서는 탄소의 핵융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여기서는 아니다.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헬륨의 핵융합으로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되고 헬륨의 핵융합으로 여기 보면은 탄소 만들어지고요. 또 탄소와 다른 애들의 융합으로 인해서 산소, 질소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의 핵융합으로 그 이후의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철이 만들어지게 된다. 요 목적지 요거. 그럼 여기서는 철의 핵융합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없죠. 다른 애들의 핵융합으로 철이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여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질량이 매우 큰 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철까지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핵융합이 안 일어난다고 했죠. 왜 안 일어난다고? 철의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핵융합이 멈추게 돼. 그럼 어때요?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면서 중심부에서 이거를 폭발하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 수축하는 힘이 이렇게 누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급격한 수축을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매우 밝은 빛을 내면서 폭발하는 초신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은 이게 이 별이 자기의 일생을 마치고 폭발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신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 대폭발, 우리 우주도 제일 처음에 이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이 전체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초신성이 만들어진 초신성 폭발도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로 철 이상의 물질들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핵융합 반응으로는 철 이상의 어떤 에너지 공급이 더 안 돼서 철 이상의 어떤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구리나 금이나 납, 우라늄 같은 원성들이 생성이 돼서 우주로 방출되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핵융합 반응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빵 폭발하면서 우주에 뭐 더 무거운 물질이 되기도 하고 원래 있던 물질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출된 원소들은 성간 물질을 이루게 됩니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성간 물질을 이루다가 그러다가 또 그 중에서 좀 밀도가 높은 부분 또 뭉쳐가지고 성운이 되면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탄생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반복되면서 우주 공간에는 무거운 원소가 점점 증가를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다 가벼운 원소들이 주로 있었겠지만 점점점 뭉쳐가지고 빵 터질 때 무거운 거 만들어지고 또 그거 모아가지고 빵 터질 때 또 무거운 거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수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주 공간의 무거운 원소 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공급된 무거운 원소 중에 일부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나 우리 같은 생명체를 이루는 그런 물질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계속 순환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지구와 이 태양계도 언젠가는 그렇게 순환하는 다른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36쪽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OX, 원시별은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작은 곳에서 탄생하느냐? 어때요? 뭉친 애들이 점점 더 뭉치면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그 중에서 높은 곳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X입니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생성된다. 어때요? 맞죠? 수소 핵융합, 헬륨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어때요? 그렇습니다.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별의 내부에서 스스로 뭔가 합성이 될 때는 철까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때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규소는 규소가 아까 잠깐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탄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막 산소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과정에서 철로 가는 중간 과정에 규소가 잠깐 등장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규소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생성이 되느냐.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거 아닌 거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뭐까지만 만들어진다.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끝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과정, 이 아주 3개밖에 안 나오는 심플한 과정에서 규소는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면 X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답은 XO, O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주계열성, 우리가 이렇게 중력 수축하는 힘과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는 이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크기가 유지되는 그런 단계를 주계열성 단계라고 했는데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뭘까요? 안쪽에서 일단 뭐가 핵융합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다 떨어질 때까지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원소는 뭘까요? 헬륨이에요? 아니죠. 헬륨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헬륨의 핵이 원자핵이 융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단계는 탄소입니다. 탄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수소 다음 헬륨, 헬륨 다음에 탄소. 요까지는 지금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뭐까지만 탄소까지만 최종적으로 탄소가 생성이 되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에서는 뭐까지? 이거 중요했죠?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최종적으로 철이 생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을 골라볼게요. 원시별의 내부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뭘까요? 원시별이에요. 내부에 뭐가 일단 제일 많을까? 우리 온 우주에 누가 제일 많지? 수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수소가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걔가 융합을 막 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헬륨,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난다. 이거 뭐가 맞아요?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정확히. 그래서 탄소 핵융합이 아닙니다. 헬륨이 핵융합해서 결과물로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9번 같은 것들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계의 형성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37쪽입니다. 37쪽 윗부분에 있는 원소의 순환은 조금 전에 같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이고, 자, 태양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이 됐을까? 근데 아까 봤던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밀도가 좀 높은 부분이 약간 더 뭉치면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태양계의 성운,
아까 성간 물질들이 뭉치면 성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재료가 되는 성운도 처음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방출됐던 기체와 먼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밀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조금씩 뭉치면서 성운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뭉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전체 성운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때도 옆에서 막 다른 초신성이 팡 폭발하기도 하고 저기서도 팡 폭발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흔들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살짝 아주 천천히 조금 도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 얘네들이 점점 뭉치게 된다고 했잖아요. 점점 뭉치면 우리가 그 피겨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돌 때는 느리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각 속도가 보존되기 때문에 각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운 같은 경우도 펼쳐져 있을 때는 아주 천천히 도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얘네들이 수축이 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도는 속도가. 그래서 얘네들이 돌다 보면은 원시 태양이랑 원시 원반 형태가 생겨요. 그런 도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점점 수축하면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처음에 뭉치는 이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형태가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원시 행성들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원시 원반이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원시 원반도 밀도가 고르지 않겠죠? 거기서도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부분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간 물질이 뭉쳐가지고 미행성체라는 덩어리가 됩니다. 정말 그냥 막 만들어진 덩어리. 그런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얘네들끼리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또 끌어당길 거 아니야. 뭉쳐. 또 끌어당겨서 뭉쳐.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원시 행성 단계까지 가게 된다. 자, 지금 정리하면 성운이 만들어졌어요. 조금 밀도 높은데 뭉치게 되겠죠. 뭉치면서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시 원반에 있는 애들들 중에서 막 뭉쳐요. 미행성체가 돼서 얘들끼리 막 충돌을 합니다.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원시 행성까지 갔다. 자, 그 다음에는 그게 다 오랜 시간 동안 정리가 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 있잖아요. 우리가 별이라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애들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이제 항성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태양은 이 항성의 한 종류죠. 우리가 그 항성들 중에서 우리한테 빛을 주는 애를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양은 항성인데 이 항성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이 행성이 있어요. 행성. 그래서 행성은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천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성들 중에 하나인데 이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지구형 행성의 그 특징은 뭐냐면요. 태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수금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행성들이고 암석 성분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밀도가 높고 단단한 그런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목성부터는 목성형 행성인데 걔네들은 기체 성분이에요. 근데 크기는 엄청 커. 크기는 굉장히 큰데 밀도가 떨어지고 가벼운 물질로 돼 있는 그런 목성형 행성들이 펼쳐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태양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태양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굉장히 뜨겁죠? 그러면 처음에 이 원시 태양과 그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덩어리가 점점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덩어리가 빨리 커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금 조각을 금을 찾아내서 걔를 뭉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눈이 왔을 때 눈을 막 뭉치는 게 빠를까요? 어떤 덩어리를 만들 때. 눈을 뭉치는 게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그 눈을 조달하기도 굉장히 쉬울 뿐더러 뭐 흔하게 주변에 있고 그런데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양도 적어. 그리고 걔네들 골라서 뭉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뭔가를 빨리 뭉쳐야 될 때는 그런 어떤 얼음 덩어리들을 뭉치면 굉장히 빨리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얼음 덩어리로 뭉쳐서 처음에 그 덩어리를 만들면 주변 것들을 빨리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야? 태양과 가까운 곳은 너무 온도가 높아요. 얼음이 다 녹았죠. 기체라든지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그런 수증기가 얼어있는 그런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로 못 만들어. 우리는 그런 무거운 물질들,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리지 않은 남은 물질들을 가지고 뭉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암석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으다 보니까 생성 과정도 오래 걸리고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으로 키우기도 어려워. 재료 자체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좀 작고 단단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목성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걔들은 초반에 그런 얼음 덩어리들을 빨리빨리 붙여가지고 이 사이즈를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그런 행성들은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또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또 그런 온도 때문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구의 형성 과정 볼게요. 지구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게 되면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원시 행성 중에 하나가 원시 지구였겠죠.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들로 인해서 처음에 이런 어떤 그때는 약간 못생긴 감자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이 원시 지구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다 보니까 우리가 금속이나 암석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죄다 녹아가지고 이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행성체가 계속 와서 막 충돌하고 얼마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충돌과 방사성 원소, 불안정한 원소들의 붕괴로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뜨거웠고 원시 지구의 표면까지 싹 녹아가지고 이런 마그마의 바다를 구성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액체 상태라고 칩시다. 이 지구가, 원시 지구가. 그러면 이 지구에서는 무거운 건 안쪽으로 더 가라앉게 되고요. 가벼운 건 위로 뜨게 돼요. 왜냐면 다 고체 상태로 굳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액체 상태로 녹은 약간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는 이렇게 밀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멘틀과 핵이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합니다. 지구 내부에 핵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 부분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물질들, 규산염 물질은 나중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배울 거예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많이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상대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 부분이 이제 굳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고 가벼운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위로 뜨게 돼요. 걔네들이 약간 그 어떤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의 멘틀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점점 이 온도가 식겠죠. 그럼 바깥 껍질은 이렇게 식게 돼요. 그게 바로 원시 지각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식게 되면 이 멘틀의 가장 바깥쪽은 암석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지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각이 예쁘게 매끈하게 이렇게 굳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는 낮고 어디는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돼요. 울퉁불퉁 하다 보면은 낮은 부분이 생길 거고 그런 부분에 빗물이 고이게 되면서 물이 고이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물이 고여있는 이 원시 바다는 그래도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구로 계속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우주의 구성 원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에요. 대략 수소가 7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헬륨이 24% 정도 되고 나머지 2%가 다른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처음 빅뱅이 일어났을 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인데 그 이상의 물질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별의 진화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더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태양계라는 항성계에 속해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잖아요. 그 지구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이 제일 많아요. 철이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뭐 이렇게 됩니다. 뒤에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나 요 정도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런데 이 철은 일단 안쪽에 핵 쪽에 많이 있을 거고 무거운 거니까 금속이니까, 규소나 산소는 규산염 형태로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치하는 곳은 조금씩 다르다. 어디 많은지는 좀 다르다. 하지만 전체를 하나로 이제 합쳐서 보면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순이다. 그런데 이 물질들은 보면은 아주 무거운 원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얘도 역시 산소, 탄소. 우리는 철은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는 산소, 탄소, 수소. 그래서 CHO, 물론 순서대로는 OCH 순이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산소, 탄소, 수소 순으로 많다. 그런데 얘네도 어때요? 얘도 굉장히 무거운 그런 원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도 그런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원소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OX 문제입니다. 일단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과,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 가벼운 어떤 태양 정도는 탄소까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그런 별에서는 뭐까지? 철까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런 원소들과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 더 무거운 원소들은 새로운 별의 재료로 이용이 됩니다. 흩뿌려지고 그것들이 또 뭉쳐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은 수소와 헬륨 외에 무거운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초신성 폭발로 흩뿌려진 물질들이 이초에 있었겠죠. 그것들이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도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다가 X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많이 무거운 물질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뭐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이런 것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충분히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OX, O고 그 다음에 단답형 한번 볼게요. 미행성체의 충돌과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인한 열. 그래서 지표 부근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언제? 지구에서, 원시 지구에서.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무슨 바다? 마그마 바다라고 했습니다. 마그마 바다. 자,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 뭐였게요? 핵에 많이 있는 철로 이렇게 제일 많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시 지구는 원시 원반에서 만들어진 무엇이 충돌해서 그 이상한 조그만한 덩어리들 있잖아요. 걔네 뭐라고 불렀더라? 미행성체. 미행성체라는 애들이 충돌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뭉쳐져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았어요. 안쪽에 뭘 형성했죠? 핵을 형성했습니다. 핵.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바깥에서 두 글자 멘틀을 형성을 하였다. 멘틀. 그리고 그 가장 바깥 껍질은 나중에 식어서 지각이 되었다. 자, 그리고 태양계가 형성될 때 무슨 성분의 행성들은 태양 가까이에서 우리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그런 얼음 덩어리들, 기체 이런 것들로 뭉칠 수가 없어. 그럼 뭘로 뭉쳐야 돼? 암석이나 금속이나 그런 걸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석 성분의 행성들은 태양계 가까이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서는 그런 얼음 덩어리들, 뭐 암모니아 얹은 거, 그다음에 뭐 물 얼어 있는 상태 그런 것들도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성분의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 뭉치면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표 유형 1, 2번은 저번 공부를 하고 나서 같이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 유형 3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9쪽, 오늘 공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림은 과학 신문 기사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의 비밀을 풀어줄 관측 이미지 공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초신성 폭발 잔해 이미지를 관측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초거성 단계를 거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별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그런 상태.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초신성 폭발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나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초신성 폭발이라는 이런 거대한 사건에 의해서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주계열성이었을 때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는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질량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 원소 중의 일부는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로 그렇죠. 이렇게 원소가 순환하면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터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조금 전에 배웠어요. 자,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서 조금 뭉쳤어. 자, 그 다음에 더 뭉치면서 얘네들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서 원시 태양계 원반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도 조금씩 더 뭉치면서 미행성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걔네들끼리 막 부딪혀. 더 커져. 그러면서 우리 같은 그런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엔 태양계가 되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A 과정에서 성운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지는지 물어봤습니다. 점점 뭉치면 어떻게 돼요? 온도는 높아집니다. 뭉치면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 B 과정에서 원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물질의 평균 밀도는 일정하다. 밀도가 일정하면 어떤 덩어리 지는 일이 잘 생기지 않죠. 밀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디귿, C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인데 태양계의 미행성체 수는 계속 증가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뭉치는 것들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끼리 계속 합쳐지잖아요. 합쳐져서 미행성체의 수 자체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미행성체의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죠. 자, 그럼 우리는 뒤에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서 한 4문제 정도만 간단히 풀고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풀게 될 텐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40페이지 실력 향상 문제 1번입니다. 스펙트럼 기억나나요? 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나누어진 결과를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뭘로 나눠요? 분광기라든지 프리즘 같은 것들로 나누게 되면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별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빛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느냐? 별 자체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분광기로 나눠보면 모든 이런 파장이 다 관찰이 되거든요.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고 그냥 연속 스펙트럼으로 끊긴 부분 없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를, 방금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은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그 기체의 성분에 따라서 일부 파장이 흡수돼요. 그래서 흡수돼서 까맣게 나오는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우린 그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위치에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고도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 있구나,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 원리로, 4번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1번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중요 표시 붙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보면은 어떤 광원 자체를 나눠봤을 때는 연소 스펙트럼이 나온다. 1번 문제랑 연결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별도의 광원이 없어요. 그냥 기체 자체에서 나온 거를 분석해봤더니 일부의 선만 나타나더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없는데 일부만 지금 뭐가 보이죠? 파장이 관측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일부 방출한 그런 파장만 나타난다 해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체 A의 조건은 고온일 때, 어떤 고온이라서 충분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원에서 원래 나온 빛은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이 기체에서 일부 파장을 흡수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흡수해요. 자기가 지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온 걸 흡수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흡수하고, 그래서 흡수선이 까맣게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저 기체가 흡수한 거 빼고 나머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냐. 그래서 이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일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기체 A와 B를 구성하는 원소는 같으냐. 지금 보면 이 방출선이랑
흡수선의 위치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저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도 동일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면 성분을 알 수 있다.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흡수 스펙트럼, 니은은 방출 스펙트럼. 아니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까만데 일부 선만 있다. 아, 그 파장만 새로 방출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가 있는데 일부만 까매. 그러면 아, 원래 다 있는데 일부만 흡수해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칭을. 그래서 디귿은 반대로 이름을 붙였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기억 니은.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그냥 어떤 스펙트럼 하나 나왔는데 방금 배웠잖아요.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고 부른다? 다 없는데 일부만 방출해서 있다. 방출 스펙트럼. 이거는 고온의 기체를 통과했을 때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파장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은 방출선이다. 그렇죠. 방출한 선입니다. 흡수선 아닙니다. 방출선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나느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전체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이었는데 일부가 흡수된 흡수선이 나옵니다.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이랑 형태적으로 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선의 위치를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수소, 헬륨, 칼슘의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스펙트럼과 라고 얘기했고, 별 S의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스펙트럼?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전체적으로 다 있었는데 일부만 흡수된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자, 보기 기억에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칼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칼슘도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수소와 헬륨에 대해서만 보시면 돼요. 수소 방출 스펙트럼, 헬륨도 방출 스펙트럼. 그렇다면 기억은 맞는 보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수소와 칼슘에서 동일한 파장의 선이 나타나느냐. 물론 이거를 지금 뭐 하나씩 비교를 해봤을 때도 하나도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소와 칼륨에서 모든 그 방출선이 동일하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떤 선이 동일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원소의 종류마다 선은 다르게 분포를 하게 된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봤을 때 하나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파장의 선이 나타난다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별 S의 대기에는 수소, 헬륨, 칼슘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하나씩 맞춰보잖아요. 다 있어요. 얘도 선이 다 있고 그 다음에 헬륨에 대해서도 선이 밑에 다 있습니다. 칼슘도 다 있고요. 그래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 디귿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별 S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흡수선들이 나타나니까 여기는 수소랑 헬륨이랑 칼슘이 있구나. 안 가봐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4번까지 같이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부터 문제를 쭉 1시간에 걸쳐서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바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고 채점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